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로 많이 시장이 어려웠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강하지만 지수 자체는 강하지만 종목 장세의 차별화가 되게 심한 변동성이 센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대형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코스닥의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종목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좀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날 강하게 밀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그 상반기에 그 삼성전자의 매수가 되게 강하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조 이상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레벨업이 시장 지수를 앞으로 더 상승시킬 거냐 하락시킬 거냐에 대한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종목 흐름 자체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힘든 장세의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중 변동성이 되게 세죠. 종목 변동성이 되게 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날 하락이 들어오고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실이 되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업종이에요. 어떤 업종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패자 포트폴리오 7월에 들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기도 역시 이 레벨업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 종목들, 상반기 섹터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에 강하게 레벨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어딘가? 제약바이오, 플랫폼, 게임 이런 쪽이거든요. 소비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의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는 이쪽 다운사이클에 했던 패저 포트폴리오가 하반기에는 힘을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되냐? 대형주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업종의 다운사이클의 패저 포트폴리오에서 승차 포트폴리오로 가는 이쪽으로 보는 게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이 밴드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약바이오, 게임도 최근에 많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우리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보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빛약품, 종군당 이런 대형주 위주로 실적 베이스가 보이는 쪽으로 매기가 좀 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쪽으로 우리가 하반기 7, 8, 9월 달까지는 봐야 되는 그런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고 지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급해지는 정신적으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흔들림의 심리의 영향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이제 주식의 원리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게 지금 시장에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알 수 있는 방법, 느낄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제 방송에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깊게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착안하셔서 앞으로 내 종목, 그다음에 내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네, 첫 번째로 전화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동원 안한테. 동원 안한테 사셨어요? 예. 27,200원에 10%인데 네네. 많이 갔다가 그렇게 빠진 건 샀는데 그렇게 또 많이 내려가서 네. 어떻게 하려는지.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소관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네.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 쪽 이쪽 포지션을 보면 돼요. 근데 이 동원행 안혜택 같은 거는 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시장 이게 휴대폰이 새로 출시되거나
뭐 이런 쪽도 영향을 많이 줘요. 이 동원하는텍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몰캡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섹터의 구간 조정이 들어가면 강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딱을 매매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신용이 있냐. 그다음 세 번째는 재료가 있냐 없냐. 네 번째는 실적. 이렇게 봐요. 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라고 봤을 때는 한 3,800억 정도 돼요. 3,800억 정도 되고 실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좀 약간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용의 물량이 있어요. 신용, 예. 신용을 돈을 빌려서 산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분이 네. 한 4%도 돼요. 그 전에는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신용이. 그래서 신용 물량이 많이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 종목에 영향을 주냐,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라 그래, 거래. 이렇게 보면 지금 거래가 밑에 별로 없어요. 네 없죠. 근데 여기 뭐 최근에 좀 거래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꾸준히 조금씩 예. 예, 거래는 많지 않죠. 예. 거래가 많이 않는데 이렇게 꾹 올라가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많지 않다는 네, 얘기예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는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이쪽 주가에 조정을 줬을 때 이 구간에서는 이거 별로 매도가 맺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거래가 들어와도 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거래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안 터졌다는 것들은 위에 매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앞으로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걸리는 물량들이 없어요. 그럼 이 종목은 어디에 가서 물량이 많이 있냐면 요 라인에 물량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래가 터진 것 자리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있는 자리예요. 24,000원대네. 맞아요. 거기에가 이제 25,000 머리대예요. 원. 근데 여기를 네. 넘어가야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 업황 이거보다는 재료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쪽으로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 잡냐면 24,000원 정도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올라갈 거니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의문이 생기죠. 그죠?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거 볼 네. 때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호가를 봐야 돼요. 이제 거래 물량. 여기 보면 물량, 호가가 예. 호가라 그래요. 이게 호가가 예, 두꺼워요, 호가. 두껍죠. 예, 호가 보면 두꺼워요, 두껍지 않아요? 별로 사는 약해.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게 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거래 호가, 이 호가라 그래요. 이 물량을 대는 이 물량을 쓸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평균으로 보면 2,000주 이상 물량이 거의 없어요. 평균이 한 2,000주 정도의 한 호가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물량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때 있을 때 내가 평균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고점과 저점에 가격을 한번 봤을 때 호가가 몇 개 있냐, 호가가 얼마큼 올렸지? 라고 생각했을 때 평균 호가를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은 2,500주에서 3,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 종목의 사이즈예요. 네. 추가 매수하더라도 내가 이 수량이 많다 보면 나중에 이 변동성이 되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파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살 때는 이 물량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팔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물량이 내가 한 3,000주 갖고 있다. 근데 더 할까라고 했을 땐 플러스 한 10%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내가 3,000주 갔으면 내가 한 10% 정도는 더 사야지. 그럼 뭐 3,000주면 4,000주 요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거래가 없을 때 되게 힘들어요. 팔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뭐가 어떤 거요? 실적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하고 이런 한 종목은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실적 베이스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재료 가지고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대형주 외에는 이런 조그만 소형주들은 실적보다는 모멘텀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베이스는 보려면 좀 중소형 중에서도 시가총액 좀 큰 거를 가지고 실적 가지고 논하고요.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이 재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4,000원까지 홀딩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개골 팍팍. 파파!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아, 현대유야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63,640원 네. 20%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상반기에 어느 업종이 많이 갔냐면 이 자동차 쪽이 많이 움직였죠. 완성차 쪽에 현대 기업 많이 네. 움직였죠.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올라왔고 현대 모비스 올라왔다 밀렸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완성차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배주 관련, 물류 관련 그 현대 글로비스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네. 그 고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서 잡고 있는 거는 이 세 개의 종목이고 현대 모비스는 어때요? 툭 빠져 있어요. 그죠? 예, 예. 이게 대장이에요. 부품단들이 좀 아. 부품 이렇게 다 완성차는 지금 고점에서 계속 잡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 그다음 현대 글로비스. 근데 이렇게 더 보면 현대 모비스, 현대 유아 이쪽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네. 왜 그럴까요? 아, 글쎄 원인을 잘 모르겠네요. 부품단들이 실적들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영향이죠. 그게 뭐냐면 예. 이제 작년에 우리가 2차 전지가 되게 많이 갖고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2차 네네. 전지가 많이 갔다는 거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그러면 저번에 매번 이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품산들은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 내연기관에는 엔진 부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 휘발유 경유차를 내연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엔진 룸에 보면 엄청 많은 기계들이 장착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네. 전기차가 이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고 이제 좀 더 상용화되면 본넷을 열어보면 그 엔진이 없어져요. 예. 그럼 이 부품사들은 다 어떻게 돼요? 효율이 없다라니까. 힘들어지겠죠. 주가가 더 그래서 떨어지겠죠.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 현대차는 그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라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예. 신의 한 수는 이 현대 기아차가 많이 갔던 것도 이제 전기차의 이제 플랫폼 자체를 당분간 하이브리드 쪽으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먹여 네.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품단들은 그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얼른 팔아줘야 돼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도 예. 이 밸류업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밀리고 막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베이스는 네. 나쁘진 않는데 그런 그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사세요. 사가지고 지금 추매하도 네네. 가능한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주가가 싸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 예. 안에는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조그만 종목은 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런 네.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격에 빠지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뭐 추세를 만들어서 막 쭉 가는 게 아니라 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봤기 때문에 레벨업을 시켜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이거 쉽게 좀 깊게 들어가면 인도우 드레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분기마다 월마다 떨어진 포트폴리오를 더 추가를 매수해서 가격 단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사서 이거 뭐 보면 자, 이게 쉬워요, 되게.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제가 좀 추매하도 지금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월봉, 이게 주봉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만 되면 어떻게? 여기만 되면 올라가죠. 쫙 올라가고 또 요 예. 가격이 오면 올라가죠. 떨어지고. 예, 또 여기 올라가면 올라오네. 떨어지고. 그죠? 여기 오면 떨어져. 여기 오면 또 어때요? 또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거 샀다가 못해도 예.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 팔면 돼요. 그런 매매만 하면 돼요.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수급이 좀 약간 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조금- 이거 네. 산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답답한 흐름이니까. 한 3년 넘었습니다. 근데 왜 안 파세요, 자꾸? 이게 제가 좀 추매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 전에 더 높았었구나. 더 높았어요. 예, 네. 예, 예. 이번에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종목 교체 예, 예. 하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단들은 업황이 회복되기에는 조금 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추세를 가지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 업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만 5천 원까지 홀딩 해서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양기사 9,780원에 10%입니다.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품절주라 사셨죠? 예, 품절줄 줄 알고 샀는데 상세하게 좀 알고 싶고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갈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양기사 같은 경우는 이 업종, 회사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이 예.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테마가 보면 시장에 빠지면 이런 품절주들이 움직여요. 예.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이 종목은. 뭐 예. 실적 의미 없고 시장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스펙 관련주나 막 이 시장이 빠질 때 많이 움직이는 대안 종목이에요. 쉽게 이제 테마로 예.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변동성 예. 안 세세요? 장중에 막 움직임이. 예. 그렇죠. 이거 사신 이유는 이게 왜 사신 이유가 있나요? 좀 상세하게 좀 알고 싶고 이래갖고 분절주에 대해서. 이런 건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빠지잖아. 그러면 이런 종목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급여일날 강하게 움직였죠. 예. 또 시장이 빠질 때 움직여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주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에 빠지면 스펙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런 품절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시장이 별로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튀어올라오면 매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종목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여기 보면 윗골이 되게 길죠. 예. 여기 올라갔다 쭉 밀리죠. 올라갔다 쭉 밀리고 올라갔다 쭉 밀리죠. 그죠? 예. 이거 올라가다 쭉쭉 밀리는 종목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윗꼬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9,700원 있죠. 예. 요 라인 여기다 걸어놓고 파세요. 예. 이건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이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품절주라고 얘기하면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고 유통 물량이 거래량이 없더라고. 거래량이 없고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싹 타버렸죠. 예. 그러니까 밀렸죠. 예. 또 밀렸죠. 또 잠깐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감을 줘요. 왜? 한 번 올라갈 때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는 야 이거 한 번 움직일 때 되게 세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두에 저한테 말씀한 게 분석을 상세히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이 종목은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팍 치면 빠지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9,700원 라인에 오면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다예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더 사면 안 돼요, 예. 이거요. 알겠죠? 예. 네, 꼭 수익 예.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매트.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세트레가이예요. 세트레가이 52,000원에 5%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사셨어요? 저번에 한번 올라갔는데 못 팔았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 우익분산이라고 그래요. 세트레가이는 이제 실적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에요. 우주, 항공, 테마 쪽에 엮여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최근에 또 리포트가 또 나온 거 아시죠? 커버리지를 좀 하더라고요. 고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리포트를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저점에서는 뭐 상향 리포트가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가가 빠진 종목들은 가격이 세기 때문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이 레벨단을 주는데 가만히 보면 목표가를 자꾸 하한시켜요. 막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 떨어지는 쪽에 개인들의 심리들을 압박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팔게 만들어버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대감을 줘요. 왜 그러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가겠지라는 그런 목표가 상향이 나와요. 그때가 고점이에요. 네. 이거 고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5,000원에서 6만 원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우스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 마우스가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사래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죠. 근데 지금 25,000원짜리가 3만 원짜리가 6만 원 됐어요.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요. 근데 사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건 정책으로 많이 밀었어요. 우주항공 쪽은 정책주가 나오면서 백그라운드 이제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적 베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실적이 아직까지 확 찍히진 않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은 다음에 N파동이라고 꺾였다 올라가기 위해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 위해서는 주식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팔 게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물량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맨날 위에서 내보래요. 그래서 목표가 상향시켜버리고 개인이 들어오면 거기다 외국인 기관들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목표가 상향한 주식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목표가 하향 주가가 나온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 사요. 진짜 웃겨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기대감 때문에 또 사게 해서 또 손해를 봐요.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파는 게 나아요. 윗분산이라 그래요. 위에서 계속 머금고 있죠. 이거 봐봐요. 물량을 위에서 분산시킨다 그래요. 여기가 가만히 잡혀 있죠. 여기 안에서 네네. 이 안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고 이러다가 확 밀려버려요. 물량을 위에서 파는 거예요. 살짝 들어올 때마다 팔고 또 땡겨놨다가 또 개인들 들어오면 팔고 그다음 목표가 상향 만들어 놓고 개인들 또 들어오면 물량 팔고 이렇게 되는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이 박스권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내 가격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또 유통 물량 봐보세요. 이거 봐봐요. 100주, 90주 막 이러잖아요. 여기 이런 네.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작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잡힌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관 막 수건들 그러죠. 한 방에 던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급락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고점에서 급락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지금도 고점에서 개인들만 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가격 위쪽에서 봐봐요. 개인들만 들어와 있어요. 목표가 상향 만들어 놓고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봐요. 최근에 개인들 막 들어오죠? 예, 목표가 상향 목표가 나왔어요. 이 종목은. 그다음에 여기 뭐 외국인 기관들 막 다 던지죠. 던지잖아요,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52,000원 이쪽에 우리가 보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에 안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강연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는 안산에 있고요. 내일은 익산에 있으니까요. 많은 분 오셔서 제가 하반기 전략, 그다음 하반기에 잘 봐야 될 섹터 업종들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리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ENA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23,500원에 40%입니다.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답답하죠? 아니, 산지 네.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앞으로는 실적이라든지 아마 이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서는 네.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아까도 네네. 얘기했지만 항상 사람들은 실적만 위주로 보거든요. 이제 실적이 좋으면 네네.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네네. 이 사고라고 우리가 네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적이 좋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대리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선반영돼서 그럽니까? 그렇죠, 맞아.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반영과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럼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실적은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그동안 안 좋았던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근데 실적이 좋아졌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네네. 후에 대한 부분들을 땡겨와요. 그동안 이렇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쪽인데 이제 건설 업종이랑 같이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이쪽은 좀 건설 우리나라의 국내 건설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는 플랜트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건설 쪽을 보고 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건설 업종이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건설 업종이 좋아요, 네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이 회사를 뜯어보면 건설 쪽보다는 플랜트 쪽인데
사람들이 이제 건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게 이제 심리 영향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건설업종 우리가 금요일 날 가면 보면 대우건설, 네. GS건설 막 움직이죠. 네네. 왜 움직였을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 반등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나아요. 목표가는 연말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거긴 좀 버거워요. 버거워요? 예. 이게 얘는 탑픽 종목, 탑픽 업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단기 어느 정도 왔을 때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좋거든요. 목표가는 27,000원. 예, 27,000원. 왜 그러냐면 이 주도 업종이라 그래요. 근데 건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되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죠? 건설 업종 자체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우리가 순환매를 돌았을 때 이게 앞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네. 이용한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26,000원에서 28,000원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포인트 잡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김은근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올바이오 파마요. 금요일에 많이 움직였는데. 예. 그때 37,000원 되면 네. 전화 주시라 그래서 했어요. 네, 올라왔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맞아. 예.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다행이에요. 제약바이오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가요 이제. 하반기는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2, 3년 주기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지만 되게 또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정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이제 어느 쪽부터 움직여야 되냐라고 했는데 제약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있어요.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특히 제약바이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쳐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제약주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바이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금리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기업이잖아요. R&D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영역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또한 이제 트럼프 정치적 이슈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호재가 붙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기술 이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몸에 퍼포먼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끌고 가다가 4만 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때 4만 원 되면 딱 팔아보세요. 네. 네. 그때 팔아요? 네, 그때 팔아버려요. 전고점은 넘기지 못할까요? 먼저 전고점. 아니 이게 이제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우리가 대응할 수 한번 팔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네. 특징이 뭐냐면 급락이 나와요. 아시죠? 네, 그래요. 이 종종 막 먼저 급락 번에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랬어요. 막 고점 찍고 막 급락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수익 났던 게 다 또 손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특징이 뭐냐면 특히 조그만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게 장 끝나고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 네. 아침에 급락 나오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흔히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오버나잇이라 그래요. 종목을 잘 끌고 안 가요. 그날 수익이 나면 다 팔고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런 변동성의 악재들이 특히 고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버겁다 그러면 물량을 줄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전고점을 볼 때는 이제 물량을 조금씩 줄여서 줄여가면서 오케이. 갈까요? 예,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4만 원, 알겠습니다. 4만 원대 있잖아요. 4만 원대 네네. 조금 더 줄이세요. 네네. 비중을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좀 가볍게 해서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차 4만 원 넘어가면 4만 5천 원 잡고 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토입니다. 네,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수산 에너 빌리피. 매수가 비중은요? 수산 에너 빌리피. 네. 매수값 21,300원에 15%. 그래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최근에 샀는데 사고 나니까 뭐 저렇게 어수선하네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투나 엘러빌리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여유가 좀 있으세요? 네. 여유가 있으면 좀 끌고 갈 수 있으세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아, 중간지로. 네,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네. 가게 되면 이 SMR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전은 네. 앞으로 이제 정책이라 그래요. 이게 정부 정책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원전하면 뭐 네. 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를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뭐 두산 그룹 자체가 이 합병들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이제 두산 네. 그룹들은 M&A를 잘 당해요. 구조조정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으로 봐서 이게 내년 내후년에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전 관련주는 조금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끌고 가는 게 나아요. 단기적인 상향보다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려면 좀 중장기적으로 25,000원 보고요. 25,0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포트에다 하나 놓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네네. 이게 정책이에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그 정책 수혜주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은 앞으로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의 영향 때문에 이제 SMR이 많이 커져요. 근데 이 개화기가 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끌고 가는 게 나아요. 단기 보시고 네. 알고요. 그래서 1차 연말까지. 네, 1차는 연말까지 그냥. 네, 1차는 25,000원. 네. 그 25,000원까지 홀딩 하시고요. 그때 25,000원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시겠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이 안 나요. 되게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 종목을 그냥 여러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이 더 크고요. 그냥 종목 하나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2만. 네, 그때까지 팔지 마세요. 아유,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많이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좀 예, 예. 우리가 좀 엉덩이만 무거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굳이 네. 지금 뭐 단기 매매할 필요 없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네. 끌고 가면 25,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JO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150원에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도 건설, 플랜트,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스토리라 그래요. 이제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역사의 가격의 프라이스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짧았을 때. 근데 이거를 한 달치 가지고 우리가 높다, 얕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게 1년이면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1년 정도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년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있죠. 뭐 좋았다 안 네. 좋았다. 이 데이터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이 가격의 이 위치를 정확히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 실적이 가장 좋았을 거 가장 이 회사가 가장 최고가가 얼마냐. 그다음에 또 최저가가 얼마냐. 이게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안 좋아요. 이 길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신규주라 그래요. 신규주는 거의 다 보면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신규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주가가 한 2, 3년 정도 조정받아요. 거의 다. 그럼 이게 2023년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얼마 지났어요? 1년 조금 지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다, 얕다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좋고요.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기술적인 가격을 보고 우리가 반등이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은 밑으로 더 밀려요. 더 밀릴 것 같아요. 쪽 많이 밀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이 시총을 봐요. 시총과 실적을 보는데요. 이 시총이 한 6,900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업황을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기를 봐요. 인기를 보고 업황을 보고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거래가 들어와요. 거래가 먼저 들어와서 주가의 방향을 설정해요.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이평선을 봐. 이평선. 최근 5일 동안 시세를 냈냐 안 냈냐? 최근 한 달 동안 시세를 냈냐 안 냈냐? 최근에 60일 동안 이 수익이 어땠냐? 실제 방향이 어땠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종목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단기도 안 좋고 중기도 안 좋고 아직까지는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움직이냐면 1차는 2만 원, 26,000원. 그다음 이거 밀린다 그러면 19,000원, 2만 원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할 건지 종목을 변경할 건지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반등 들어오면 종목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등 들어오면 얼마까지 반등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중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4,000원, 2만 원, 21,000원, 이 중간 23,000원까지는 한 번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딱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좀 더. 그 이상 올라갈 2차 전지 살아나면 그 이상 올라갈 확률 없는 겁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주가는 언제 움직이냐면 여기 보면 제가 검은 선 한번 딱 그려볼까요? 여기 이 검은 선들이 있어요. 여기 검은 선이 5일선이라 그래요. 5일 동안 시세 그다음에 21선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주가를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얘가 정답은 아닌데 참고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써요. 시그널은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거래가 들어오거나 5일선이라 그래요. 5일 동안 시세가 많이 나고 21선이 시세가 많이 나는 그런 라인들이에요. 그럼 보면 여기 주가 올라갈 때 5일선, 21선 올라오고 또 주가가 떨어질 때 5일선, 21선 깨지잖아요. 여기 5일선 올라가고 21선 올라가고 또 5일선 꺾이고 21선 꺾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5일선 꺾였고 21선 꺾였잖아요.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돌리기에는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격도가 다 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한 번 더 밀려왔다 가거나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볼 때는 이제 거래량과 업황을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원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TV 볼륨 좀 줄여줄 수 있으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예, 아모레퍼스텍인데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7만 4천 원이에요. 네. 근데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갖고. 너무 비싸게 안 샀는데요. 조금 이거 여유는 있으세요? 제가 아주 종목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예, 조금 더 사가지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냥 팔지 마시고요. 다른 거 종목 사지 말고요. 그냥 이거 근데 예. 얼마까지나 가져가도 될까요? 1차는 20만 원. 예. 2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20만 원 넘어가면 또 다시 올라올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는 20만 원 넘어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넘어가면 이제 25만 원 이렇게 나와요. 20만 원 넘어가 25만 원인데 20만 그럼 원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갈까요? 네,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는 올해 되게 좋아요.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실적자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 섹터라 그래요. 이게 소비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는 이제 유동성이라 그래요. 돈이 많이 풀리면 우리가 이제 소비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팔로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눌림을 준 거예요.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잠깐 쉬는 그런 단계예요. 그게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정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이에요. 그다음에 팔로, 그다음에 업황 다 좋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좀 더 사서 끌고 가서 2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그럼 20만 원대 한번 매도했다가 또 사도 될까요? 네네, 그때 파세요. 20만 원대요? 네, 그럼 아니요, 난 좀 더 보고 싶은데라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예. 그때까지는 팔지 말고 좀 들고 가세요. 이것저것 사면 지금 손해 많이 나시니까요. 그냥 이 종목 갖고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쫙 끌고 가세요. 20만 원까지 한번 보세요. 예,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금융지주요. 매수가 비중은요?
55,000원에 20%요. 아, 이제 밸류업이라 그래요. 이제 금융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움직였잖아요. 밸류에 영향을 많이 예. 받았어요. 예, 예. 증권, 그죠? 그다음 보험, 예. 그다음에 생명 예. 관련주, 그다음에 증권주. 예. 뭐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이거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감이 줬거든요. 근데 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움직이다 한 번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 업종 중에서 올라온 업종이 있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들어요. 한 업종이라고 해도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움직인 종목, 그다음에 못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예. 이런 종목들은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위 쪽에서 좀 버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크게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7월달에 한 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예. 7월달에 그걸 봐도 되지만 가격이 높다 그러면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위치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통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많이 빠지더라. 이럴 때는 주가가 힘이 없더라. 이런 그런 기본적인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머리 위에 삼천장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뭐냐 그러면 머리를 3번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3자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이 3번 동안 못 올라가고 밀렸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를 못 넘잖아. 그럼 밑으로 이 물량이 막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볼까요? 지금 이 자리는 많이 위험하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돌려놔 볼게요. 이걸 돌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는 어때요? 되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게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삼천장과 쓰리바닥은 삼천장의 바닥에서는 사면 주가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고요. 주가가 고점에서 3천장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을 일단은 비중이라도 줄이고 아니 나 좀 더 볼 거야 라고 하면 6만 원까지 보고 6만 5천 원까지 보고요. 아니야 난 지금 수익을 챙기고 싶어. 그럼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못 올라가면 밑으로 많이 밀릴 거예요. 그 자리 못 올라가면. 아, 네네. 그러면 나는 금융주기 좋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 종목의 순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금융주 좀 더 볼 거야 그러면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네. 저기 정부에서 그 발표한다는 게 또 추가로 있다는데 거기에 큰 영향은 없겠네요. 예, 주가라는 거는 미리 반영돼요. 이제 기대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그래요. 발표가 나면 그동안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왔던 게 다 나와요.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그걸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하면 좋아질 거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떨어져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ISC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요? 네, 매수가. 72,000원에 네. 72,000원에 30%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주가를 살 때는 실적만 보고 사면 되게 좋겠죠. 그죠? 예. 실적만 보고 우리가 사고 실적이 좋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주가가 떨어져요. 왜 그러면 그거 먼저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다 갖다 썼으니까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를 들 때 부동산을 우리 예를 딱 들어보면 내 아파트 앞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대. 그럼 집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니 내 아파트가 딱 있는데 거기서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그럼 막 어때요? 네. 그럼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그죠? 그러면 올라가면 이제 지하철이 짖지도 않고 이제 올라간다는 소식에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왜 움직여요? 기대감. 예,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지하철이 딱 들어섰어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예, 떨어지죠 이제. 맞죠? 반영이 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집값이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GTX 들어와야 더 큰 거 들어와야 돼요. 예. 그 맞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좋았던 네. 걸 먼저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는데 그게 살짝 꺾이면 이제 밀려 내려와요. 신기하죠. 근데 실적은 좋아요. 왜? 그동안에 찍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거는 주가라는 거는 안 좋은데 올라가요라는 건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고요. 좋았는데 왜 떨어져요? 좋았던 거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해됐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아냐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흔히들 얘기해요. 반도체 송부장도 한 번씩은 이 종목이 가장 시세를 많이 냈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은 되게 공평해요. 올라간 게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고요. 떨어진 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게 계속 영원히 올라간다? 없어요. 그런 종목은. 다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더 좋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이런 선들이라 그래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선들이 어때요?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선들이 나는 사지 마세요. 저 떨어질래요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사셨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 선들 보면 빨간 선이 쭉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죠. 검은 선하고 빨간 선. 근데 여기 봐봐요. 검은 선하고 빨간 선이 떨어질 때 어때요? 주가가 쭉쭉 떨어지죠. 이게 나 이제 떨어질 거예요.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돌릴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7만 원, 7만 5천 원 요 자리 오면 팔아야 돼요. 한번 반등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이게 7만 7만 5천 원이에요. 7만 5천 원 그냥 매일 걸어 놓으세요. 아침에. 그래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더 밀릴 수 있어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참으셔야 돼요. 늦었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한번 반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딱 한번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반등 한번 들어오면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부가 끝났네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고생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를 들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10분 후에 여러분들한테 또 10분 후에 지나면 또 2부에서도 열심히 주식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10분 후에 채널 고정해서 2부도 열심히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